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미리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 주머니 매일경제 소속 매니저분들과 함께 온라인 릴레이 증권 강연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 첫 포문을 제가 열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은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증시는 과연 어떨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반기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목은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하반기 유망주로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참여하셔서 종목까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종목들, 이 종목에 대한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은 강연회가 다 끝나고 10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10일 월요일부터 주머니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에 관한 내용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테지만 관련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주머니 어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아마 저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매일경제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 밤 8시죠. 상한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 방송에서 여러분들 아마 인사를 드려왔습니다. 한 지금 2010년도부터 계속 방송은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경제에서 메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더 커넥트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주 금요일 방송이라서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제 일 끝나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금요일 날 또 약속들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뭐 금요일 방송 때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성과 내고 있으니까요. 금요일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제가 현재 매일경제 방송을 하면서 단체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불법 홍보 채널들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은 한 1063명 정도 있는 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와 있는 샵 2034번으로 대박일지라고 보내주셔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네이버 밴드에 제 이름을 검색하셔도 제가 올려드리는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들어오셔도 제가 장중에 또는 장전부터 또는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만한 좋은 정보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사실 저희가 이 강연회를 준비하기 전에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주머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똑같은 자료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핵심 유망주 대공개라고 해서 12월 26일 날 올려드렸었거든요. 12월 26일 날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두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텐데 작년 이제 12월 말에 2023년도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라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종목, 윤성 FNC와 코인테크라는 종목 두 종목을 12월 말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장중에 캡처한 자료라서 조금 수익률이 낮게 나오긴 했는데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한 55%대 수익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윤성 FNC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한 160% 정도 수익이 나온 상태입니다. 아마 종목들 12월 달에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항상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은 1000개 중에 한 개 날까 말까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실적이 일단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사가 늘어났다라거나 이런
실적이 성장할 만한 어떤 팩트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런 기업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서 좋은 종목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 핵심 유망주 아주 좋은 성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신 매경증권 아카데미에서 꾸준하게 공부합시다라는 조금은 단순한 제목으로 지금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나 실적 기반의 탄탄한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왔습니다. 레이크 머틀리얼즈는 뭐 거의 300% 이상까지 갔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다 좋은 성과로 나왔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즌 1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시즌 2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시즌 1, 2, 3 전부 다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다 좋은 성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즌 4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시즌 4 오픈하면 또 많은 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제가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예를 들어서 오량주, 배당주 공략법을 제가 강의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해서 추천주로 드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과 연관된 종목을 우리가 직접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론을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나는 이제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매경 증권 아카데미에 있는 다양한 강의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까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고점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자, 코스피 기준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지금 코스피를 보면 사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저점은 계속 높이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달 저점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점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단형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다만 여기서 타이밍이 좀 어긋나게 되면은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항상 우리가 최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적정 평균 단가를 맞추시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잘 활용하시면 일단은 무난하게 좀 베팅할 수 있는 하반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당장 지금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됐죠. 7월 달이 시작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7월 달만을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2700선까지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은 뚫지 않을까. 전고점이라고 한다면 지난달 6월달 고점이죠. 2650점 45포인트의 선에서 고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6월 말까지 계속 약세장이 나왔는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 2700선까지도 좀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달 이제 FOMC 이후에 연준의 사실 긴축 기조가 강해졌죠. 다시 한번 그래서 시장에서 이 참여자들의 투심이 조금 약화됐습니다. 또 금리를 올린다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조금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심 하락으로 이어졌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FOMC 이후에 이제 6월 달에 지수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 고점 이후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2, 3주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겪어왔다가 오늘 드디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6월 FOMC 이후에 이 연준이 긴축을 이제 또 하겠다 우리가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흔들렸는데 일단은 이 증시 약세가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올랐다 내렸다 지수의 등락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일단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증시를 압박했던 어떤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사실 2, 3주 동안 계속 밀렸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반영이 충분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매크로적인 어떤 악재를 일부 반영을 한 상태고 이제 좀 더 우리가 7월 달에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끝이 보이긴 합니다. 자, 금리 인상 뭐 한두 번 더 금리 인상 하겠죠. 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죠? 파월도 그러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해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는 악재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이 최근에 지수를 좀 흔들게 만들었지만 끝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중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수가 흔들릴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두 번 금리 인상이 더 남았으니까 나는 더 주식 잠깐 동안 안 볼래, 불안해서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 투자 타이밍을 분명히 잃고 올해 말쯤 됐을 때 후회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올해 최대 금리 인상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그 다음에 금리가 다시 낮아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이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빠지는 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올해는 아직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요. 이런 흐름들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어요. 왜? 주가는 항상 등락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를 우리가 분할 매수로 담는 전략을 가져라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지만 유망 업종들, 지금 전방 산업 좋고 시장 좋은, 업황 좋은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흔들려도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그런 종목들을 더 주가가 빠졌을 때 더 싸게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비중을 서서히 늘려놓는다라고 하면 결국 지수가 흔들림은 있어도 더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런 유망 섹터 내에 있는 좋은 종목들은 결국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성과로 결과를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자, 하반기를 좋게 보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자,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자, 반도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있죠, 지금. 최근에 뭐 HBM이라든지 뭐 DDR5라든지 기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길은 더 열려 있다고 보고요.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았던 섹터였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던 섹터였는데,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지수를 받쳐주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반도체가 지금 이제 저점이다라는 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고, 실제 재고 조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가격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 주가들도 움직이고 있는,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받쳐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때 지수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많이 못 쏟아뒀지만 반도체가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반기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반기보다 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또 있습니다. 2차전지 빼놓을 수 없죠. 자, 2차전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오늘 다시 고점을 깼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사실 비이성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수급 때문에. 하지만 이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2차전지 업종들 한번 보면, 자, 오늘 에코프로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42%로 급등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에코프로비임도 5.8%, 포스코 퓨처엠 4.5%, 삼성 SDI 7%. 자, 오늘 소재주, 셀주, 부품, 장비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몇몇 특정 종목들을 제외하군요. 그래서 일단 2차전지가 아직도 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 여전히 아직도 고점을 뚫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이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도 저평가 종목들이 있고 수급이 이렇게 계속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도 하반기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분명히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습니다. 자동차. 자, 현대기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인지도도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실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된 섹터의 밸류체인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요 세 섹터의 어떤 지금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만 봤을 때도 이 세 섹터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분명히 실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수출 호조도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실적이 늘겠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에 수렴하는 주가도 얘네들도 같이 함께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분명히 일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섹터의 어떤 하반기 전망만 보더라도, 그리고 내년 전망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지수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를 너무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되, 다만 지수는 항상, 자, 지수는, 자, 써드릴게요. 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섹터들의 성장,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섹터들의 성장이 지수 상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 지수 자체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단 지수는 언제나 등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리스크는 항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건 주식을 선별할 때 당연히 업황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그 안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지수가 변동성이 있을 때 가장 안전성을 갖고 버티는 종목들이 뭘까요? 당연히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입니다. 실적도 봐야겠죠.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 좋겠지만 적자여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등등 여러가지. 그러니까 장점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수급이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왕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처럼 전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이 꾸준하게 좀 유입되는 종목들, 수급이 유입이 안 되더라도 수급이 빠져나가는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금리 인상할 때는 한두 번씩 흔들려 줄 거예요. 결과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런데 그때 수급 유입이 안 되는 종목들은, 그리고 비중이 축소되는 종목들은 더 낙폭을 늘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펀더멘탈들, 그리고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 적자여도 적자폭이 줄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수급이 비어있지 않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면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기타 매크로 이슈로 지수가 흔들려도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장 대비 방어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릴 때 테마주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불안해서 본업에 있으신 분들 본업에 집중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하지만 펀더멘탈 튼튼한 종목들은요, 지수가 좀 흔들려도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급락장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그때 여유 자금이 생기면 조금 더 살 생각을 하겠죠.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해 전망 자체는 좋게 보고 있지만 중간에 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펀더멘탈 좋고 실적 위주의 종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매크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어떤 방향성과 종목의 매매 타이밍, 예를 들어 나는 시장이 바닥 찍고 올라갈 때 난 종목을 매수할 거야, 나는 시장이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내 종목을 매도할 거야, 이거를 두 개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실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그리고 매매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크로를 100% 맞추려고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매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장중에 계속 종목과 매크로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업 이상이 돼야겠죠. 그런데 본업을 하시면서 그것까지 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종목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종목 분석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하반기 지수 상승은 기대되지만 중간중간 변동성은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강한 종목들, 자, 그래서 하반기 지수 상승은 기대가 되지만 중간중간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종목을 우리가 찾자. 결국은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최적의 타이밍에서 종목을 잡으려고 많이 하십니다. 최적의 타이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종목이나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종목이 있어요.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은 이럴 때 잡고 싶어 합니다. 최저점에서. 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저점에서 뭐 운이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잡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때, 하락할 때 절대 안 삽니다. 음봉일 때 절대 안 사요. 왜?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락하던 종목은 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더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봉에서 누가 적극적인 매수를 하겠어요?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시작이 이제 바닥 찍고 반등이구나 라고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더 강하게 베팅을 하기 시작하지, 빠지고 있는 종목을 전 재산을 다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점을 잡으려고 너무 목숨을 걸다 보면 잡고 나서 바로 다음날 계속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수는 올라갈 때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뭐 올라갈 때도 다음날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자, 그래서 자, 좋은 종목도 최적의 타이밍, 최저점이죠. 최저점에 매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분할 매수가 필수입니다. 필수. 자, 분할 매수라면 뭐가 좋냐? 뭐가 좋죠? 최고점에 잡을 확률이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을 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쪽으로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넣을 수 있는 자금을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내일 올라갈 것 같거든요. 많이. 근데 그게 100%는 아니잖아요. 확률이. 어떤 종목이건. 특히나 지금처럼 엄청난 강세장이 아닐 때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장에서는 그럴 확률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를 해서 최고점에 잡을 확률을 줄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평균 단가, 적정 평균 단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절대 최고점에서 매수하지 않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고까지 잡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번 일부분 담아놓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더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좀 빠진다면 전량 다시 현금을 하던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좋게 보고 있어, 중장기로 보고 있어, 그리고 나는 분할 매수였기 때문에 나는 아직 넣을 수 있는 자금들이 많아, 그러면 일단은 매수하자마자 빠졌어도 조금 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그때 매수를 조금씩 더 남아있는 자금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평단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돌림만 나와도 일부 수익권으로 가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전량 베팅을 했다가 바로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는 기본이다. 기본이다 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100% 올라간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절대 올인보다는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올해 연말에 뭐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지수가 매크로 때문에 좀 흔들린다고 해도 최고점에 잡지 않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제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 뭐 실적 좋은 기업들, 이걸 왜 매수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잘못 들어가면 아시죠? 테마성 종목들은 급락이 많이 나옵니다. 급등도 나오지만 한번 차익 매물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5%, 10%, 20%, 뭐 하한가도 갈 때가 있죠. 왜? 테마, 단기성이니까. 하지만 실적이 받침이 되고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가서 차익 매물이 나와도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매수한 이후에 수익이 10%, 20% 나도 별로 팔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테마주가 아니면. 그러니까 상방을 계속 열어놓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테마 종목들은 급등이 막 하루에도 10% 20%막 올라가니까 급락이 또 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테마성 종목도 들어갔다가 큰 수익도 못 보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매도 시점 잘못 잡아서 손실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들은 계속 상방 열어놓고 손절가를 익절가로 바꾸고 익절가를 계속 따라 올리면서 상방을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 팔아도 큰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좋고 이런 실적 좋은 기업들을 사야 되는 이유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 유리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테마성 급등주는 차익 매물이 나올 때는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뒤늦게 따라붙었을 경우에는 손실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마 종목들은 단기 테마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손실 나면 언제 다시 튀어 올라올지 몰라요. 왜? 그 단기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돼야 수급이 유입되면서 또 한번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테마주를 전혀 건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비중은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가시고 중간중간에 정말 단기로 테마성 있는 종목들, 단기 테마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메인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폭탄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이 큰 수익을 줘요. 자, 앞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카데미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거요. 뭐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실적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올해 실적도 어느 정도 성장, 그리고 테마에 맞았죠, 최근에. 자, 그리고 중간에 팔 구간들이 별로 안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왜? 급락이 잘 안 나오니까. 팔만한 구간이었다면 이런 데였죠, 한번. 이럴 때 팔 수도 있었어요. 뭐 다음날 다시 올라가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 파는 거죠. 아니면 요때 밀려 내려올 때 이때 팔아도 되고 이때 팔아도 되고, 그렇죠? 팔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 장대음봉 나올 때 이건 팔아야겠다. 충분히 팔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테마성 종목들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적자 기업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조심하셔야 하반기 때 중간중간 흔들릴 시장을 큰 충격 없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역시나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게 결국 실제 수익률이 더 잘 나오는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적자 기업에서 항상 문제가 이 적자 기업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해요. 항상 문제가. 물론 뭐 배임과 횡령 이런 거는 뭐 실적 나오는 기업에서도 나오죠.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 영역이 다른 거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측을 못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적자 기업만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겪는 급락 상황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 어느 정도 현금도 빵빵한 회사가 유상증자 얼마 정도 한다고 해서 잘 안 밀려요. 그런데 적자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 그것도 대규모로? 이러면 그때부터는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돈이 없는 회사가 회사 재무 상태 좋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적자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가 지금 사업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거기다 유상증자를 해버려서 성장성도 없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신주가 늘어나면 한 주당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재에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왜 이미 실적이 잘 나고 있는 회사인데 실력이 잘 나고 있는 회사인데 현금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성장을 위해서요. 공장을 증설하거나 R&D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에서. 자, 그리고 적자 기업들 이제 몇 년 동안 적자가 지속돼요. 그럼 관리 종목 되잖아요. 그죠? 뭐 이러다 상폐되는 경우도 많아요. 상폐되는 기업들 중에 대부분이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시 의무 위반하는 기업들 보면은 적자 기업이 많아요. 회계 시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연이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 회사들 보면 적자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적자 기업 아니어도 볼 기업이 너무 많아요. 이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을 빼도 볼 종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돈 버는 회사 중에도 좋은 기업 찾을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적자 기업을 베팅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투자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물론 매수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손실 구간에서. 하지만 걱정은 안 돼야죠. 그 종목 때문에. 자금이 있으면 더 넣어서 평단을 낮출 수 있을 만한 신뢰감이 있는 종목이라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모은 돈으로 하는 투자인데 왜 돈 못 버는 기업을 뭘 믿고 투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항상 문제는 적자 기업에서 발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SG증권 사태라든지 뭐 CFD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번에 또 오늘도 정지됐다가 다시 풀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동일산업, 뭐 동일금속, 박림, 뭐 대한방직, 만호제강. 자, 이런 종목들 보면 좀 안타깝죠.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이거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죠?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시작하자마자 오늘 하강 까졌죠. 동일산업. 자, 보시면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적자였어요.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 일단 반토막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매출은 정체. 자, 일단은 그랬다면은 올해 정도 되면은 팔았어야죠. 이거는. 왜? 정체되어 있는 기업이니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종목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대부분 지수가 어느 정도 흔들리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그게 누가 작업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캔들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 이상을 못 느낀다면 아직 기술적 공부가 덜 돼 계신 겁니다. 이건 거의 뭐 종가를 맞춰놓은 거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사고팔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자, 다른 것도 볼까요? 오늘 빠졌던 종목들. 동일금속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잘 안 밀려요. 이상하게도. 뭔가 이상해요. 거래량도 뭐 있다 없다 이상해요. 자, 그래서 요런 패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볼까요? 박림.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그나마 좀 약간 속을만 했어요. 근데 최근 주가 요런 게 조금 비슷했죠. 유사한 패턴인데 자, 큰 변동성 없이 계속 요 가격을 계속 지키는 모습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4월 중반에 밀리고 이랬을 때 얘는 안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안 팔겠죠. 아, 역시 내 종목은 잘 버텨주네. 총가를 누가 맞추는 것 같아요. 꼭 꾸며놓은 것처럼 차트를 만든 것처럼. 자, 그래서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차트가. 이게 너무 앞서 말씀드린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과 너무 동조화가 안 되는 경우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동조화가 안 되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징이 뭐였냐면 또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올라갈 만한. 그렇다고 뭐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박림이 실적이 나올까요? 올해 들어 적자잖아요. 작년 말부터 적자. 작년에는 3분의 1 토막 거의 영업이익이. 자, 이런 상태예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대한방직 오늘 있었죠. 오늘 5개인가 풀렸잖아요. 자, 이것도 차트가 이상하죠. 그죠?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몇 개 보니까 이게 지수와 전혀 무관하게 뭔가 이상해. 그런데 실적을 볼까요? 적자. 이게 불안하잖아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 오늘 5종목이었잖아요. 풀린 게. 이것도 뭐 이거는 좀 약간 차트가 그래도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적자 회사예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이번 거는 사실 피하기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 평소에 이 차트를 잘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 피하기는 좀 어렵긴 했어요. 하지만 실적만 봤으면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동일산업, 동일금속, 박림, 대한방직, 만호제강 이렇게 풀렸었는데 동일금속 제약은 다 적자가 눈에 보였거든요. 몇 분기 동안.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문제는 적자 기업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 재무상태 좋고 실적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거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찾는 것도 바쁘다. 그러니 적자 기업은 차라리 빼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돈 버는 회사 많고 많은데 그 회사들 분석할 시간도 없는데 굳이 적자 기업을 보지 말자라는 거죠. 뭐 단기라면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손절가, 목표가 잡고 들어가는 단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버는 회사, 돈 버는 회사, 수익성이 있는 회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여러분들이 할 때 예를 들어 2차전지가 날아가고 있을 때 지금 막 급등하는 종목 보면 사고 싶잖아요. 사도 돼요. 그런데 그것만 사지 말고 뭐 2개를 사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2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방송에서도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무료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밴드라든지 아니면은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PNT와 CIS를 동시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굳이 누가 더 좋다라고 볼 필요 없어요. 둘 다 전국 공정을 하는 회사거든요. 코터라든지 뭐 슬리터라든지.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입니다. 양대산맥. 자, 근데 이 두 종목 물론 어떨 때는 PNT를 샀을 때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 어떨 때는 CIS를 샀을 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보신 게 PNT예요. 조금 더 안정적이죠. 왜? 저점이 무너진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저점이 무너진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왜냐면 근데 PNT가 조금 더 선배 회사고요. 훨씬 더. 그리고 우리나라 선도 기업이고 수주 잔고가 훨씬 많긴 합니다. 자, 저점이 안 무너진 회사고 CIS는 저점이 몇 번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기 무서운 면이 있지만, 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전고체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굳이 난 뭘 살까 그 고민할 시간에 2개 다 사는 거예요. 왜? 두 회사 좋거든요. 회사가 올해 전망 보세요. 작년에는 왜냐면 장비주들이 다 안 좋았었어요. 2차전지들이. 왜냐면 이제 업황 때문에 이연됐던 것들이 있었죠. 매출들이 수주를 땄어도 근데 이게 다시 올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 다 좋습니다. CIS 좋죠.
P&D도 좋아요. 최대 실적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개를 뭐 굳이 고르는데 너무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요. 둘 다 선도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둘 다 사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분산 투자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산다고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업황, 좋은 전방 산업 시황, 실적 똑같이 벌고 있는 좋은 회사. 근데 경쟁 업체예요. 이런 것도 같이 사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ETF 상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D와 CIS를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도 동시에 보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맨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여기서 뭘 사야 좀 더 수익이 많이 날까, 이 고민할 때 차라리 저는 두 개를 사고 또 다른 거 살 종목들을 찾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ETF를 만든다, 펀드를 만든다 생각하고 분산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망 섹터 내에서 종목 선별 시 소수의 종목만 사려고 하기보단 분산 투자 고려하는 것도 좋다. 스스로 ETF를 만드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나만의,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나만의 ETF를 만드는 겁니다. 나만의 ETF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하반기 전망은 사실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좀 아쉬웠던,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였겠지만 앞서서 뭐 SG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이유가 하반기 물론 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시장은.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100% 예측은 못해요. 하지만 지금 모든 매크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업황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시장은 하반기 때 지금 전고점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100% 모든 거를 확정짓고 매매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자 기업은 평생 빼라. 평생. 적자 기업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안 봐도 돼요. 가끔 단타하실 때만 확실한 목표가 손절가 잡으시고 잠깐 일부 비율로 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펀더멘탈 좋고 실적 성장하는 기업들, 재무제표 탄탄한 기업들, 그리고 유망 섹터들을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항상 안전한 종목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안전 종목이 최고예요. 그런 종목은 결국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준다면 항상 여러분께 좋은 보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안전한 종목들 중에 좀 더 좋은 종목을 찾는데 우리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주식으로 롱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자 기업은 이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안 사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좋은 기업, 유망 섹터들을 봐야 되는데, 그럼 하반기 때 여러분들 어떤 섹터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기대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세요. 기대하고 있는 섹터. 저는 지금 뭐 적어놨어요. 이미 내용만 안 적었죠. 자, 좋게 보는 거 많이 있어요. 지금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뭐 일단 2차전지를 빼놓을 순 없죠. 그쵸, 반도체도 좋습니다. 2차전지도 좋고요, 로봇도 좋고요, 좀 방산도 좋게 보고 있고요, 조선도 좋게 보고 있고요, 엔터도 좋게 보고 있고, 건설기계도 좋게 보고 있고, OLED도 좋게 보고 있고, 원전도 좋게 봅니다.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작년만 해도 유망 섹터를 고를 게 별로 없었어요. 2차전지 이런 것들 빼고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유망 섹터를 생각해봤더니 떠오르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럼 그게 뭐냐?
업황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더 올라갈 만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업황이 좋은 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요. 화장품은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중소형주 중에 색조 화장품 위주로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천천히 대형주들도 올라올 시기가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아직은 좀 대형주는 좀 느린 것 같긴 해요. 업황이 아직은 실적이 좀 잘 안 돌아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중엔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는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를 뭐 좋게 보는 이유는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제가 금요일 상한가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었지만, 일단은 지금 소재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재 쪽 계속 좋아요. 일단 전방 산업에서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좋고,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시장 성장이 뭐 가장 기대되죠. 자, 미국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습니다. 자, IRA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숙제들은 좀 있습니다. IRA 법안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중장기로 사업을 계속 잘해 나가려면, 지금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제 IRA 법안이 딱 시행이 되고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준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압박을 안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각 소재, 부품, 장비 회사별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IRA 수혜는 굉장히 좋고, 뭐 중국과 미국이 계속 상황이 뭐 이러니 우리나라는 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기차 침투율이 10%가 채 안 됩니다.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배터리.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정책적으로 지원받고 있고 중국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당분간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오랜만에 소재를 말씀을 드렸어요. 소재를 다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소재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상승 여력은 좀 있습니다. 아직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2030년도까지 어떤 실적 성장을 다 반영한 게 셀 업체라고 한다면 아직 소재도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장비나 부품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제가 항상 저평가 종목들을 드릴 때는 장비주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소재가 많이 올랐지만 눌림목은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섹터다,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 너무 고가권에 있는 종목만 아니라면, 그리고 저가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물론 당연히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고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그 중에 저가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많이 올랐어도 어느 정도 눌림을 받아서 차익 매물 소화하고 부담이 좀 빠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다시 반등 나올 때 들어가 볼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좋습니다. 자, 반도체, 뭐 지금 아마도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섹터가 여러분들도 반도체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반도체 당연히 좋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새 듣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많이 듣고 있는 거. 자, 바로 이거죠. HBM이잖아요. 그쵸? HBM. 그 다음에 또 많이 듣는 게 DDR5. 그 다음에 뭐 AI 때문에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게 있죠.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거 많이 들었죠, 요새. 그럼 후공정. 뭐 이런 단어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요새. 자, 지금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돌아서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일단은 이 인공지능 서버, AI 서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그리고
이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PU. 자, 그래픽 처리 장치죠. 그리고 DDR5. 물론 6도 있지만 지금은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단계고요. 그리고 AI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후공정 쪽이 좋습니다. 전공정 쪽에서의 어떤 한계가 보였기 때문에 후공정을 통해서 이 성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관련된 회사들이. 그래서 반도체 쪽 뭐 굉장히 좋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좋게 보고 있는 걸 보면 HBM 같은 경우 지금 아마 반도체 좋게 보시는 분들은 HBM의 단어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게 모르시면 안 되죠. 근데 HBM 쪽에서 기대감은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왜냐하면 HBM 출하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이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금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내년에 마이크론이 시장에 진입하면 우리는 그 다음 신제품 나오거든요. 삼성은 HBM3P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E라는 제품인데 신제품이 나와버려요. 마이크론은 우리가 올해 만드는 제품을 내년에 출시할 거로 보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술의 격차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반도체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DDR5 관련된 종목으로 뭐 심택, 뭐 대덕전자, 해성 DS 뭐 등등등 있죠. 뭐 그런 건 종목들도 당연히 보셔야겠죠. 그리고 뭐 HBM이라든지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종목으로 뭐 프로텍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인텍플러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쫙 해놓으시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실적 좋은 기업, 그 다음에 타이밍 있는 종목들, 매수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자, 지금 이것만 해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죠? 이 종목들만 다 여러분 2차전지랑 반도체 종목만 리스트업하고 하나하나 회사 분석하려면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미리 해놓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회사에 업그레이드된 내용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하려면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섹터들을 공부하는데도 엄청난 지금 시간이 필요한데 적자 기업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또 앞으로 넘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장성 있는 섹터 공부하는데 시간을 집중하셔야 그래도 결국 들고 가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요. 로봇도 좋죠. 전 로봇을 또 왜 좋게 보냐면 최근에 조정이 나왔어요, 많이. 올해 초에 솔직히 로봇 너무 많이 갔잖아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 종목도 추천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이 다 따라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이제 실적 대비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요. 근데 대기업의 어떤 투자 이게 상당한 모멘텀이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대표 종목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로봇주 한번 종목별로 한번 보세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던지 아니면 SPG 보시던지 SBB테크 보시던지 뉴로텍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단기 조정으로 거품이 일부 빠진 상태. 하지만 기대감은 또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 6월달까지 해서 나왔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로봇주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있는데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입니다. 뭐 가칭이긴 한데 이게 원래 6월달까지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디테일한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 근데 이게 하반기 때는 나올 것 같거든요. 원래는 상반기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좀 밀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 또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왜? 정부의 정책은 어떤 산업에도 다 대부분이 다 호재입니다. 물론 의미 없는 정책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로봇 회사들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다행히 고가권에 있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지금 조정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으로 거품이 좀 빠진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천천히 분할로 담아가면 충분히 어느 정도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물류 쪽이라든지 이쪽은 벌써 최근에 단독 질주를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 로봇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만. 자, 보시면 최근에 일단은 뭐 T로보틱스도 좀 올랐었고요. 그죠?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V1텍도 좀 올랐었죠. 오늘은 좀 조정받았네요. 그쵸? 그리고 근데 대부분의 올 초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한 2,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바닥권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 3월 고가점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좀 적은 상태죠. 그리고 슬슬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올라온 종목 말고요. 이렇게 좀 쉬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내려간 종목. 그런데 이왕이면은 외국인 또는 기관의 비중 확대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로봇주들 볼만한 게 많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초에 올라왔던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을 했기 때문에 로봇주도 볼만하고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로봇주도 한번 여러분들이 리스트업을 해놓고 종목 분석에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위산업도 뭐 마찬가지죠. 뭐 방위산업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소개해드린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죠. 자, 그런데 좋습니다. 방위산업 굉장히 좋죠. 뭐 미국과 중국 경쟁은 뭐 계속 심화되고 뭐 지금 최근에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도 당연히 방위산업 쪽에는 너무 안타까운 전쟁이지만 산업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방위산업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쪽 무기 대량 도입, 그러면서 한국 무기들의 강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해외 쪽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국에 있는 방위산업 기업들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눌림 나올 때마다 공략을 해볼 만한 섹터가 역시 방위산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위산업 쪽에 보다 보면 우주항공으로 가끔 급등 나와서 테마로 잠깐 올랐다가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보통 방위산업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탄탄하게. 그래서 거기에 중간중간에 만약에 우주항공 테마가 있어서 뭐 누리호 같은 거 쏘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우주항공 기술도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뭐 매도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방위산업이 좀 탄탄하게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도 많은 분들 관심이 있죠. 지금 뭐 LNG선 추가 발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LNG선도 지금 교체 발주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계속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친환경 쪽에서는 조선에서 가장 뭐 강하죠, 사실. 그리고 뭐 친환경은 뭐 메가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규제가 워낙 세다 보니까 노후되는 선박을 좀 교체해라라는 것들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노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나라 발주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갈등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조선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국가들에서 우선 검토 대상이고요. 조선사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 협상력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선주도 하반기 때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터 쪽도 뭐 마찬가지죠. 엔터 쪽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자, 엔터 쪽 하나 볼게요. 뭐 엔터, 자, 예를 들어서 자, SM 지난달에 고점 만들고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지지선 만들어주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아티스트들의 어떤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컨텐츠까지 다 포함을 해버리면은 엔터를 포함해서 전체 컨텐츠라는 영역으로 묶어버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넘어갔으니까요.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이 그 안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특히나 가수 쪽이 있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가수 쪽이 사실 공연 수익 이런 것만 있었다면 지금은 아니죠. 컨텐츠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음반 당연히 있죠. 음원 있습니다. 콘서트도 있죠. 그다음에 굿즈 수익도 있습니다. 로열티도 있습니다. 광고 수익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아티스트들이요. 뭐 SM의 뭐 에스파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JYP의 뭐 스트레이키즈도 있고요. YG 블랙핑크도 있고요. 또 하이브의 BTS 뭐 많죠. 뉴진스도 있고요. 큐브의 아이들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되는 것들은 이제 미국 쪽인데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올해 빠르면 출시가 됩니다. 현지에서 오디션을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완벽히 이제 현지화를 하는 건데 그러면 좀 더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미국은 가장 큰 음반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의미 있는 현지화 전략은 상당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도 눌림 나올 때마다 볼만합니다. 그래서 SM도 제가 눌릴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죠. 뭐 하이브도 볼까요? 하이브 조금 눌림 나왔는데 뭐 이런 것도 뭐 지지선 나오고 반등 나오면 뭐 볼만하죠. 자, YG도 한번 볼게요. YG가 조금 최근에 많이 좀 밀렸는데 뭐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만큼 그렇죠. 블랙핑크가 워낙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JYP도 볼까요? JYP는 뭐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자, JYP도 뭐 올해 계속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흐름이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섹터고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SM이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선 아직도 조금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자, 건설기계 뭐 이것도 뭐 좋아요. 건설기계도 너무 좋습니다. 건설기계를 좋게 보는 이유는 뭐 너무 많죠. 자, 건설이 잘 돼야 건설기계 수요가 늘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뭐 당연한 이유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지금 건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옴시티도 있고요. 그렇죠? 네옴시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미국 인프라 투자. 미국 인프라 투자는 이미 예전에 나온 거긴 하지만 향후 몇 년간 계속 지속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뭐 등등등. 자,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엄청나게 관심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역시나 건설기계 쪽에서 큰 재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특히나 건설 테마 같은 경우가 가끔 위험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건설 테마가 엮이게 되면 단기 급등 나오고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단순히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은 피해야 돼요. 실제 수혜를 받는 기업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지, 단순히 테마로 뭐 엮이는 것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피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결이 됐다면, 이 테마 연결돼서 시세가 나왔다면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팩트가 있는지를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보면 적자에 아주 그냥 난리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재무 상태는 왜 묶였는지도 모르는 종목들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 관련주 해가지고 뭐 급등이 나와서 뉴스에 나온 종목들이 다 전부 다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전에는 실제 수혜를 받는 종목인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테마주에 절대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종목 분석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지 테마주 같은 것들에게 안 당하고 변동성에도 크게 우리가 충격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적어드릴게요. 단순 테마, 단순 테마로 엮이는 종목인지 실제 수혜 종목인지 분석 필수입니다. 분석은 필수입니다. 비단 이게 건설기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테마주들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테마로 올라왔어요. 뉴스 보면 테마주 뭐뭐뭐뭐뭐 오늘 급등, 그럼 그 중에 막 골라서 내일도 갈 것 같은 걸 막 찾아서 삽니다. 알고 보니까 근데 그냥 묶여있긴 한데 실제 그 테마와 별반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 비단 건설기관이 아니라 모든 테마성 종목들은, 특히나 단기 급등이 나오는 테마성 종목들은 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OLED 마찬가지예요. OLED는 제가 OLED를 언제 소개드렸죠? 지지난주에 한번 소개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슈는 있어요. 애플 이제 한 9월 10월 요때쯤 이제 애플 아이폰 15가 나오죠. 이제 OLED 적용들이 이제 맥북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있고, 그리고 전장용에서 상당한 매출이 나옵니다. 자, 지금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전장용 디스플레이의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에 들어갔던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뭐 유리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LED 관련된 섹터들도 앞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전장용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제가 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죠. 자, 스치면 상한가에서 JNTC를 소개해드렸었죠. 자, JNTC. 그래서 요날 이제 금요일날 방송이었으니까 요때 소개를 드리고 다음날 바로 7%대 종가 기준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를 보시면 강화유리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턴어라운드가 나온 기업들. 자, 적자여도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왜? 적자했던 회사가 회사가 확실하게 살아났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적이 보이는, 그게 바로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강화유리가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상당한
뭐 다음날 하루 만에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남겨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전장 쪽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장 쪽은 계속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 쪽에서도 전장 쪽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원전 쪽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좀 있죠. 원전 쪽. 그래서 이게 왜냐면 또 뭐가 있냐, 뭐 바이든 행정부, 미국이죠, 미국은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있잖아요.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해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과 어떤 중장기 협력을 할 수 있는 회사래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기술력도 충분히 있고요. 지금 약간 그 한전이랑 미국이랑 약간 분쟁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넓은 관점에서 보면 사실 뭐 합의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반기 때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그래서 원전 뭐 관련된 종목들 뭐 많이 있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 충분히 기대감 가질만 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지금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반도체, 로봇, 방위산업, 그 다음에 조선, 엔터, 건설기계, OLED, 원전 요 정도. 뭐 더 좋은 또 있어요. 하반기 때 갈만한 종목들은. 근데 오늘 제가 생각나는 것들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부 다 괜찮습니다. 지금 업황 실적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미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 선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해도, 예를 들어서 2차전지 하나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만 일단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좋게 보고 있는 하반기 유망 섹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때 분명히 시장은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실적 나오는 종목, 펀더멘털 튼튼한 종목, 그리고 유망 섹터 내에서 그래도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권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적자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적자 기업을 피하고 흑자, 돈 버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시간 투자해서 좋은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그리고 너무 급한 마음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로만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꾸준하게 3일 만에 뭐 이틀 만에 수익 나면 좋죠. 당연히 좋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길게 보고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을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매매도 안정화가 되고 실제 그런 종목이 더 큰 수익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급한 마음을 좀 버리시고 적자 기업들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흑자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 선별하시면 하반기 때 분명히 좋은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 하락폭을 아직 다 만회를 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아직도 손실 종목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이제 하반기 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요. 하반기 좀 더 여러분들 힘내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좋은 수익권으로 다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하반기 전망과 그 다음에 유망 섹터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러분들께 유망 추천주 두 종목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빨리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료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 방송 날짜가 뒤로 밀리면서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종목은 아주 여러분들이 익숙한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갑니다. 자,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2차 전지를 아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죠. 그런데 조금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소재, 장비주가 많이 가는데 갑자기 부품주를 갖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닉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시닉스는요 일단 배터리양 매출이 100%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배터리 안전장치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형 전지에 들어가는 CID라고 하는 부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 전지에 들어가는 거는 캡 어셈블리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 SDI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신성산 사업도 추가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삼성 SDI가 일을 잘하면 배터리를 잘 만들고 수주를 많이 따내면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신흥 SE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삼성 SDI의 거의 100%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때 캐나다에서 LG엔솔과 그다음에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에서 본격적인 장비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부품도 당연히 발주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인데 인디애나 쪽에서도 이제 2025년도 1분기부터 배터리 생산이 전망이 되는데 이게 조금씩 땡겨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원래 삼성 SDI 올해는 원래 없었거든요. 장비 발주가. 근데 올해 땡겨진 것도 있습니다. 조금씩 앞당겨지는 것도 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가 계속적으로 미국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증설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흥 SEC 역시 삼성 SDI로부터 이제 제품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흥 SEC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 SDI가 적극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사업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도 증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미국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 부지와 건물을 확보해서 배터리 부품 생산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5년도부터 본격 가동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SK온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가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품 회사가 근처에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근처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어떤 증설에 맞춰서 얘네들도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배터리 수요 확대가 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지금 5천억 원대까지 보고 있거든요. 올해 물론 작년에도 한 4,700억 원대였는데 항상 보시면 매출은 계속 성장합니다. 영업이익도 작년에 이 정도면 선방한 거예요. 거의 똑같았거든요, 재작년이랑. 그리고 올해는 가장 좋은 실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터리 관련된 부품들 1조 원대까지도 매출을 좀 보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보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예상치보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상승 그 다음에 EPS도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이죠. 올해는 주당 3,763원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의 PER 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과거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의 PER 밴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낮다라는 거죠. 수익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돈은 괜찮게 벌고 있는데 주가는 돈 버는 거 대비했을 때 가장 낮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대비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격권도 매수하기 괜찮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 현재가 역시나 매수 가능하고요. 다만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분할 매수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에 걸친 매수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하시고 혹시라도 지수가 좀 흔들리거나 밀리면 한 10%대까지는 기다렸다가 5%에서 10% 정도 되는 구간에 도달했을 때 반등을 보면서 한번 분할 매수로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지금 현재가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최대 비중은 20%는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종목당 정말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니면 저도 대부분 20%에서 끊거든요. 뭐 얼마 전에 갖고 있었던 건 뭐 40%도 있었지만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혹시라도 밀렸을 때 전략을 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20%가 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목표가는 물론 하반기를 본 거기 때문에 더 길게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저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매물 저항 때문에 일단 53,0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65,000원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고가권이거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와 2차 상당히 갭이 큽니다. 왜? 이거는 매물대 저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 뭐 짧게 보실 분들은 2차를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최고가 부근, 올해 고가 부근. 하지만 하반기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65,000원까지도 좀 볼만한 기업이다. 그래도 2021년도 고점 대비 상당히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PER 밴드가 굉장히 낮다라고 했죠. PER 밴드를 봤을 때 주가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입니다. 자, 실적은 늘고 있는 회사,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신의SEC 소개를 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 자, 아까 로봇 관련된 걸 말씀드렸었는데 자, SBB테크입니다. SBB테크입니다. 자, 감속기. 자, 감속기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SBB테크는 사실 과거에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진공 로봇용 이 베어링을 만들던 회사예요. 베어링. 그런데 이 감속기를 개발한 이후에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감속기 매출 비중이 30%를 넘어갔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한 27%,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더해서 30%가 넘어갔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속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모닉 감속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얘네가 워낙 기술력이 좋았기 때문에 아예 고유 명사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특허가 이제 끝나면서 얘네가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SBB테크가.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회사죠. 지금도 역시나 이 하모닉 감속기 같은 경우는 자, 하모닉 써드릴게요. 하모닉 감속기 같은 경우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란 원래 회사, 기술을 원래 만든 개발한 회사가 점유율이 1위긴 하지만 지금 이 하모닉 감속기의 수요가요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왜? 로봇 시장이 워낙 커지면서 이 감속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가장 유명한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이 모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이 SBB테크처럼 기술을 확실하게 개발한 회사, 이런 대체 기업을 찾는 로봇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이 SBB테크 같은 경우는 알파 치형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치형 설계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이 회사만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감속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제품의 어떤 치수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 쉽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어떤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고객사를 보면 뭐 현대 로보틱스, 그 다음에 T 로보틱스, 뭐 현대 트랜시스, 하나 디펜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고객사도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도 한번 볼게요. SBB테크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올해 초에 감속기 생산량을 한 5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연간. 그리고 2단계 증설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지금 순에서 4배까지 연 20만 개까지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서 이 이 감속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수요를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는 만큼 실적은 바로바로 늘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실적을 보면 지금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2023년도 매출액은 한 120% 증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작년에가 75억이었는데 올해는 150억이 넘겠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영업이익은 무난하게 흑자 전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금 충분히 주가도 많이 쉬어서 반등이 나오기 딱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SBB테크와 여러 몇몇 로봇 회사를 비교를 했었는데, 뭐 지금 이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 종목이라면 충분히 가격은 많이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신흥 SC와 전략은 동일합니다. 일단 최소한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생각하시고요. 매수 후에 혹시라도 마이너스권으로 간다라고 하면 5에서 10% 정도 구간에서, 마이너스 5에서 10% 구간에서 지지선 만들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 나머지 비중을 넣으시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분할 매수가 기본이 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요, 일단은 55,000원입니다. 일단은 신흥 SC와 어떻게 보면 동일하죠. 근데 55,000원까지만 가도 이 꽤 괜찮은 수익이거든요. 지금 수준에서. 자, 지금 현재 주가 상단에 있는 두 번째로 큰 이 매물대를 여러분들께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요 75,000원입니다. 75,000원. 이 역시나 어느 정도 고가권에 올라갔을 때 여기 있는 매물 저항을 고려한 겁니다. 자, 하지만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요. 목표가까지 가다가 목표가 직전에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익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목표가에 도달을 해야지 나는 매도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주가는 좀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도달했다고 무조건 팔 필요도 없어요.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술적인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저항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나는 여기를 목표가로 잡아야겠다. 하지만 그 전에 목표가 전에 꺾일 수도 있고요. 뚫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죠? 익절가를 따라 올려야겠죠. 예를 들어 75,000원을 뚫어서 80,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손절가를 75,000원으로 잡고 상방 열어놓고 어디까지 한번 갈지 한번 지켜보자. 뭐 수익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열어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면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어요, 상방을. 테마 주면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못 열죠. 언제 빠질 줄 알고 불안해서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면 이렇게 상방을 열어놓고 계속 익절가를 따라 올리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테마주에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상 이런 종목들이 100%, 200% 이런 쉽지 않은 수익률까지도 만들어주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SBB테크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감속기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신흥 SC는 배터리 안전장치인데 일단 너무 쌉니다. 회사가 싸고 하반기를 꾸준하게 보기에는 실적도 기대감이 높고 가격도 굉장히 과거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담아볼만 하다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와 로봇 관련된 종목을 핵심 유망주로 드렸는데요. 자,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 뭐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문자 보내셔가지고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불법 홍보 채널이 있습니다. 제 매일경제에서 운영하는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 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불법 채널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망 섹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신흥 SCC 말씀드렸는데요. SBB 테크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돈을 못 버는 회사는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잠깐 업황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아서 빠질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을 버는 기업, 지금은 못 벌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벌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 중에 더 좋은 기업을 비교해서 찾고 그거를 분할 매수로 베팅하는 게 기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지난 코인테크와 윤성 FNC도 좋은 결과 나왔다시피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이 두 종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강연회가 시작되는데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요 설명드린 내용 있잖아요. 요 SBB 테크라든지 신의 SC 관련된 더 디테일한 자료는요. 매일경제 이번 온라인 강연회가 끝나고 10일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10일날 주머니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그 자료가 정리된 거는 강연회가 끝나고 주머니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 들어오셔서 보시고 주변에 또 이 하반기 전망이라든지 또는 유망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다시 보기가 매경증권 아카데미에 올라가니까요. 주변에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간 한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긴 시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카톡방과 밴드 그리고 방송에서 다시 한번 더 좋은 종목과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날씨가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